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민주당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용섭 후보의 말입니다. 사실 5.4 전당대회 앞두고 모두들 변화를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을 두고는 좀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또 대선 책임론도 치열한 공방이 진행 중이죠. 오늘은 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용섭 의원을 직접 만나서 이 후보가 생각하는 해법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섭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광주 전남 합동연설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 분위기 어떻게 느끼셨어요? 다른 지역보다는 당원들도 많이 오시고 열기가 있었지만 예. 여전히 민주당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가 많았습니다. 실은 이 지역 대의원대회는 희망과 미래를 얘기하는 축제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 상황이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이용섭 후보도 민주당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다. 다시 태어난다 이러셨어요. 예. 이용섭 후보가 진단하는 당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모두가 한 목소리로 걱정을 하게 된 이 원인은 뭔가, 뭐라고 파악하세요? 지금 민주당이 이제 이대로 가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당이나 국민 이익보다도 개파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개파. 실은 이 가치 중심의 정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세력 중심의 개파는 반드시 청산돼야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개파주의 때문에 발탁되지 못하고 또 능력 안 되는 사람들이 개파를 등에 업고 요직에 앉아서 당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표가 되면 개파주의 완전히 청산할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개파주의가 문제다. 이거 청산하자라는 얘기는 한참 전부터 나왔는데 왜 이렇게 안 고쳐집니까? 이제 개파는 없애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개파에 안 들어가도 공천을 받을 수 있고 좋은 자리에 갈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줄 안 서도 얼마든지 인재라면 등용할 수 있는 이런 문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혁신을 하지 않은 거죠. 그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개파는 존재해왔다는 말씀. 예. 그럼 이용섭 의원이 당 대표가 되신다면 그 고질적으로 고쳐지지 않던 개파의 문제를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어떻게 치료하시겠어요? 그래서 우선 저는 인재들이 발탁될 수 있도록 능력과 도덕성만 가지면 개파에 안 들어가도 발탁될 수 있는 공천 혁신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준에 의해서 투명하게 당헌 당규에 규정해 놓고 그때마다 개파에 유리하게 바꾸지 않고 능력을 키우면 이제 공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고요. 예. 직원들도 지금은 이제 개파들이 이렇게 데려오고 또 데리고 나가는 식으로 돼 있는데 공채로 채용해서 신분을 보장하게 되면 개파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 방법으로 공천 시스템 혁명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한편에서는 당 변화의 시도로 당 강령 개정도 해야 한다 해서 지금 작업이 진행 중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두고 우클릭, 즉 중도 실용 쪽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다.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저는 비대위 체제에서 당 강령을 바꾸는 것,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새 지도부가 혁신 차원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과 깊은 토론을 거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 자체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자주 전당대회만 있으면 자주 바꾸고 이런 것이 이제 민주당의 안정감과 신뢰감을 깨트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진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체성은 진보적 가치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이상적이거나 이념적인 진보, 불안한 진보는 이제 벗어나야 하고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진보, 이 삶의 질을 높이는 실용 진보, 보수를 능력으로 압도하는 실력 진보로 나가줘야 될 것입니다. 말이 좀 추상적인데요. 실력 진보. 진보는 진보인데 좀 색깔이 다른 진보. 결국은 중도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민주당의 흔들릴 수 없는 정체성은 뭐냐면 중산층을 육성하고 서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도 개혁을 제창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2010년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저는 그게 이제 실용 진보,
민생 진보, 실력 진보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근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뭐 실용 진보라는 이름으로 중도 쪽으로 우클릭을 하면 할수록 결국 새누리당하고의 차별성이 사라지면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민주당의 지지 기반, 전통적인 지지 기반도 잃을 것이다. 그래서 안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지자 중에. 우선은 이제 중도로 가자는 얘기하고 제 얘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시대 정신이 진보니까. 그리고 아하.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차별성만을 너무 강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념의 시대에는 이제 차별성이 강조됐지만 예. 지금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민생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의제는 이제 비슷해 가는 겁니다. 예. 누가 이제 실천 가능한 좋은 대안을 제시하느냐, 누가 진정성이 있느냐, 예.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한 가지 좀 제가 예를 들어보죠. 지금 당 강령 정강 정책에서 바꾸려고 하는 부분들 중에 가장 이슈가 되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 한미 FTA를 재검토한다. 이 얘기는 이제 폐지하자는 쪽으로 강령이 돼 있는 것을 이 문구를 삭제해버리자. 바로 이 부분이 논란입니다. 이용수 우리 후보는 어떠세요? 정당에도 폐지하자는 쪽으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재검토라는 이름으로 돼 됩니다. 있죠. 예. 예, 한미 FTA나 다른 FTA가 됐든지 간에 FTA를 맺는 것은 국익을 증진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국익 증진이 목표고 FTA는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제 개방도가 높은 나라에서 FTA를 체결 안 할 수는 없지만 국익에 손상을 가져오는 FTA는 개정을 해가지고 국익에 맞게 고쳐야 되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한미 FTA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폐지하자는 게 아니라 예. 국익에 맞게 수정하자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지금 재검토하자라는 문구를 바꾸자라고 돼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찬성하세요? 그 부분은 지금 그 위원회에서 논란 중에 있고요. 예. 제 얘기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새 지도부가 혁신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지. 예, 지금 비대위는 이제 가도기 체제 아니겠습니까? 역시 여기서 이것도 급하게 서둘 일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하나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다 새로운 대표 체제가 안정화된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제 이런 입장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당명하고 당색 바꾸는 것도 역시 같은 입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이야기가 나온 김에 당색 얘기 한번 해보죠. 노란색이 지금 당색인데 이 당색을 바꾸자라는 얘기가 나온 이후에 계속해서 논란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뭐 시기를 떠나서. 저는 뭐 당명이나 당색 이것도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지만 아하. 그러나 우리가 이제 대선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 모든 것을 버리려고 하는 자세도 문제고요. 예. 그 대선 패배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던가, 이걸 바꾸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우리 당의 가장 큰 고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잦은 지도부 교체, 예. 잦은 당헌 당규 개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민주당으로부터 안정감과 신뢰감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굳이 그 당색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다. 그 문제는 새 지도부에서 역시 검토해보겠다는 이 겁니다. 부분도 바꿔야 한다면 의견도 들어보고. 예, 예. 개인적으로는 뭐 개인적인 의견은 아직 뭐 정하진 않으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명 당색. 저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비대위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용섭 후보 만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대선 후에 첫 대표 경선이어서 그런지 지금 대선 책임론 공방도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예. 당 대선 평가 보고서가 지목한 패배의 핵심 책임자 중에는 이해찬 대표, 전 대표 이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섭 후보께서는 이해찬 대표가 중간에 사퇴 안 하고 그 체제로 대선을 치렀다면 우리는 충분히 승리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실은 이제 김한길 후보께서 자주 본인께는 책임이 없다. 저는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김한길 후보의 그런 발언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봅니다. 제가 좀 더 정리를 좀 하고 가면요. 사실은 당 고위 인사들 가운데 기여도 협력도를 설문조사했더니 김한길 후보의 기여도 협력도가 가장 낮았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고 예. 여기에 대해서 김한길 후보께서는 운동장에서 뛸 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들어가서 일하길 원했지만 대선 캠프에 끼워주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름 나는 나 혼자 전국을 열심히 돌면서 뛰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 프로에서. 예. 그래서 이제 김한길 후보의 그런 발언은 저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최고위원 자리보다도 대선에서 더 기여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하. 그런데 김한길 후보께서 작년 11월 1일 날 갑자기 당 대표나 일체의 상의 없이 언론의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본인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어요. 이로 인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 선거 겨우 한 달 앞두고
11월 18일 날 모두 물러났지 않습니까? 예, 예. 결국 지도부 없이 대통령 선거를 치렀거든요. 예. 이것이 대통령 선거 패배의 하나의 큰 원인이 됐고요. 어허. 이런 면에서 김한길 후보의 대선 패배 책임은 매우 크다고 보고, 그런데 본인은 이제 책임이 없는 것처럼 자꾸 남의 탓만 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적어도 저는 지도자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고 보고요. 무슨 대표가 이해찬 대표였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승리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지휘부도 없이 컨트롤 타워도 없이 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 체제가 있었더라면 예. 그렇게 처참하게 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드린 거죠. 근데 그 당시 상황을 지금 복귀해 보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친노들의 개파 정치가 문제다. 민주당이 고질병 그것 때문에 쇄신이 안 된다. 안철수 후보와도 단일화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다. 뭐 이런 분위기들 여론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김한길 최고위원이 당시에 우리가 그럼 모두 다 물러나자, 쇄신하자. 이래서 먼저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김한길 당시 최고위원이 친노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긴 하죠. 지도부에는 친노인 분도 있고 친노 아닌 분도 있고, 예. 그분들은 불과 한 4-5개월 전에 6월 9일 날 정권 교체를 하겠다 해서 지도부가 되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분들의 가장 큰 역할은 정권 교체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우리들의 행동이 정권 교체에 기여하는 것인지 안 한 것인지를 판단해서 네. 신중하게 결정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신중치 못했다. 예. 그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김한길 최고위원이 당시에 그 사퇴의 물꼬를 트지만 않았더라도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됐을 거다. 역사를 어떻게 그렇게 가정을 할 수는 없겠지만 예.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예. 이 책임론 공방은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 같은데 이용석 후보의 의견 알겠습니다. 4.24 재보선이 바짝 다가와서인지 이제 안철수 지금 노원병 후보에 관한 질문들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안철수 후보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선거에서 말씀입니까? 예. 저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승리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아하, 될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 신당을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설사 신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에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이 생각은 변함없으십니까? 저희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5.4 전당대회에서 그야말로 혁신적인 대표 뽑아서 국민의 정당, 시대 정당으로 바뀌게 되면 예. 안철수 신당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건 이제 김한길 후보한테도 제가 똑같은 질문 드렸습니다만, 만약 이용섭 의원이 당대표가 되신다면 안철수 후보가 신당 만든다고 하기 전에 민주당 입당 강하게 추진하시겠어요? 지금 이제 저는 안철수 후보의 정치 행보에 연연하지 말고 민주당의 혁신에만 매진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체질이 강화되고 경쟁력 갖추게 되면 예. 그때 가서 이제 안철수 후보께 민주당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전에 지금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에 들어와서 새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역시 그렇습니다. 같은 의견이시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단일화 얘기입니다. 강기정 의원하고 단일화가 성사될 것인가? 주말 내내 관심사였는데 일단 주말은 넘겼습니다. 예. 단일화 되는 건가요? 저는 될 것입니다. 확신하십니까?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단일화에 명분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단일화의 가장 큰 명분은 당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아하. 김한길 후보의 과거의 행적을 보면 당을 혁신해서 살리는 원칙과 정도의 길보다는 당을 분열하고 분당하는 이런 전략적 행보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분이 과연 이번에 당 대표가 되면 앞으로 우리 당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김한길 후보가 대표가 되면 당을 못 지킬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6년도에 우리가 지금 정치인들은 말보다 과거의 행적을 보고 그 사람의 미래를 추정해야 됩니다. 그냥 말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2006년에 열린우리당 원내 대표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2007년에 이제 23분의 민주당 의원들을 데리고 탈당을 해가지고 그 별도의 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11월 1일 날 갑자기 지도부 사퇴를 해서 우리가 대선에서 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런 걸 보면 고통의 길, 원칙의 길을 가기보다는
그때그때 이해관계에 따라서 쉽고 편한 일만 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지금 하반기에 우리 전국이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과연 민주당을 지켜낼 것인가? 어렵고 힘든 혁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이 있기 때문에 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단일화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명분이 알겠습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단일화 성사 확신한다. 이 말씀까지 들으면서 오늘 정리를 하죠. 이용섭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용섭 후보였습니다.